유리수의 계산 개념 첫 번째, 유리수의 덧셈. 유리수의 덧셈은 분수의 덧셈이죠. 정수도 분수니까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두 수의 공통인 부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4. 이것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이 3하고 4죠. 이걸 더해요. 그럼 7이 나오고 공통인 부호 플러스죠. 여기에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7 이렇게 씁니다. 또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부호가 같은 두 개의 수의 합은 절대값을 더해요. 3분의 2와 2분의 1을 더하면 통분을 해야죠. 그러면 6분의 4와 6분의 3이고 이걸 더하면 6분의 7입니다. 그럼 이제 부호를 붙여야죠. 두 수의 공통인 부호는 플러스죠. 플러스 6분의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4다. 그 경우에는 두 개의 수의 절대값 5와 4가 있죠. 이 둘을 더해요. 그러면 9가 나오고 부호는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9 쓰면 됩니다. 또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 3분의 4와 3분의 2죠. 이 두 개를 더해요. 3분의 6이 나오죠. 그러면 3분의 6은 2니까 이 두 개의 수의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붙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5. 두 개의 수가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이 두 수의 절대값의 차. 그러면 3과 5의 차가 2죠. 2를 갖다 쓰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은 플러스 5죠. 그러면 이 플러스 5의 부호를 여기에 갖다 붙여서 답은 플러스 2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또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4 그러면 7과 4의 차 그러면 3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7과 플러스 4의 절대값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7이 더 큰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플러스 4보다 마이너스 7이 더 멀리 있죠. 그러면 여기에 부호를 갖다 붙여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플러스 3분의 5 그 경우엔 3분의 1과 3분의 5의 차는 3분의 4가 되죠. 거기에 절대값이 큰 쪽은 플러스 3분의 5죠. 따라서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3분의 4. 또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플러스 5분의 2. 그러면 5분의 4와 5분의 2 두 개의 절대값의 차가 5분의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부호는 절대값이 큰 쪽. 마이너스 5분의 4가 플러스 5분의 2보다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줘서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덧셈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덧셈끼리는 바꾸어 더해도 똑같다. 즉 A 더하기 B 한 거나 B 더하기 A 한 거나 위치를 교환해서 더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 이 법칙을 교환법칙이라고 해요. 또 하나 있어요. 덧셈끼리는 어느 쪽을 먼저 더해도 상관이 없다. 즉 A 더하기 B 한 다음에 더하기 C 한 거 이거 하고 B 더하기 C 한 것에 더하기 A를 한 거 결과 똑같겠죠. 이렇게 어느 쪽을 먼저 결합하여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법칙을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의 개념에서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는 다 뺍니다. 다 빼시고 생각하시고 더하기를 플러스로 생각해서 플러스와 플러스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하나만으로 생각해주면 이 부호가 같은 경우나 다른 경우 더하기는 가장 간단하게 바뀌어요. 개념 두 번째, 유리수의 뺄셈입니다. 유리수의 뺄셈은 뒤의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부호 없는 수는 양수로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수 빼기 양수는 양수 더하기 음수,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었고 그 뒤에 부호가 서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 밑에 양수 빼기 음수는 양수 더하기 양수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음수 빼기 양수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나와 있는 양수를 음수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또 음수 빼기 음수는 음수 더하기 양수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3. 이때 빼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있는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부호가 서로 다른 수의 덧셈을 하는데 그때에는 두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여주죠. 그래서 4와 3의 절대값의 차는 1이고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절대값이 더 크니까 플러스 4 쪽에 부호를 갖다 붙여서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4의 숫자 앞에 있는 이 플러스 부호를 다 떼버리고 나면 4 빼기 3이 되죠. 그러면 부호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1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은 플러스 1이다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또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3 여기에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나와 있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를 다 떼어버리고 플러스와 플러스가 중복되어 있을 때는 하나만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4 더하기 3 그러면 7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빼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 빼기 플러스 4 그래서 이것을 또 부호를 생략한다 생각하고 마이너스 3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주의하세요. 빼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알아두시면 좋을 것. 뺄셈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반대 방향을 뜻한다고 했죠. 넌 정말 예뻐의 반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뻐의 반대의 반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고 했죠. 그 결과는 예쁜 거죠. 마찬가지로 수학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반대의 반대 이런 뜻이겠죠. 이것 또한 역시 플러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3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부호 두 개가 겹쳐 있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러면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2 그러면 그 값은 5가 되는 거죠. 유리수의 뺄셈은 빼기의 부호를 더하기의 부호로 바꾸고 뒤에 따라오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계산한다 라는 거 하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개념 세 번째, 유리수의 곱셈.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의 경우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인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의 경우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예를 한번 가볼게요.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는 부호가 서로 같죠. 그 경우에는 절대값의 곱, 즉 3 곱하기 4 해서 12를 먼저 쓰고 부호가 같으니까 양의 부호를 갖다 붙입니다. 양의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냥 12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다. 그 경우에 절대값의 곱, 즉 3 곱하기 4 해서 12를 쓰고 마이너스 두 부호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플러스 12 역시 생략 가능하니까 12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4다. 두 수의 절대값을 곱해보죠. 그러면 3과 4 곱해서 12가 나오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서로 부호가 다르죠. 이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은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개념에서 설명할 나눗셈에 대해서도 곱셈과 아주 유사한 방법이 통합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또 플러스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 서로 부호가 같은 경우의 연산은 항상 플러스가 나와요. 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다르죠. 이 경우에는 그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주의할 점, 0은 어떠한 수와 곱해도 항상 0입니다. 0 곱하기 100을 해도 0 곱하기 1000을 해도 그 결과는 항상 0이 되죠. 또 하나, 음수가 짝수에 곱해지면 양수가 되고 음수가 홀수에 곱해지면 음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제곱,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두 번 곱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음수가 짝수게 곱해지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 경우도 마이너스 1을 4번 곱했다. 즉 음수가 짝수번 곱해졌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의 6제곱,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음수가 6번 곱해졌다라는 얘기죠. 이 경우는 모두 음수가 짝수번 곱해졌으니까 그 결과는 항상 양수가 나와요. 절대값을 곱해봐야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경우는 모두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 마이너스 1의 7제곱, 이 경우는 음수가 3번, 5번, 7번, 즉 홀수번 곱해졌다라는 얘기죠. 이 세 개의 경우는 모두 음수가 홀수번 곱해졌으므로 항상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6. 굉장히 많네요. 이 경우에 음수를 한번 찾아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세 개가 있죠. 음수가 홀수에 있죠. 그렇다면 무조건 결과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음수부터 쓰고 절대값에 곱을 해보죠.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이걸 계산하면 7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20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다. 이 경우 음수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음수가 짝수에 있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쓰고 절대값에 곱을 해보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걸 계산하면 플러스 24,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곱셈의 연산에 대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환 법칙. 이것은 교환한다라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순서를 바꾸어 곱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즉 A 곱하기 B, 이것은 B 곱하기 A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한거나 2 곱하기 3 한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5 곱하기 7이나 7 곱하기 5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러한 법칙을 서로 순서를 교환하여도 결과는 같다. 그래서 교환법칙,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 결합법칙이 있는데요. 어느 쪽 먼저 곱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즉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곱한 것은 B 곱하기 C를 한 다음에 앞에 있는 A를 곱해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괄호 안에 2 곱하기 3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4가 있다. 또 2 곱하기 괄호에 3 곱하기 4다. 그렇다면 괄호 먼저 계산을 하는 건데 위의 경우는 6 곱하기 4, 밑의 경우는 2 곱하기 12가 나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24로 똑같이 나옵니다. 즉 어느 쪽 먼저 결합해도 그 결과는 같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되는 거예요. 개념 네 번째, 유리수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역수, 여기에 역은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분수로 표현되는 유리수에서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꾼 수, 이것을 역수라고 해요. 여기서 부호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역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분모 분자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2분의 3이 되죠. 이것이 바로 역수가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5분의 4의 역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부호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분모 분자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면 4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역수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분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3분의 4다. 그러면 나눗셈 뒤에 있는 3분의 4가 나누는 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역수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곱하죠.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그 결과는 3이 나오죠. 또 2분의 9 나누기 8분의 3이다. 여기에 나누는 수는 8분의 3이 되죠.
이것을 역수로 만들어서 곱해줍니다. 즉 2분의 9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다 약분을 하고 나면 3 곱하기 4 해서 12가 나오죠. 세 번째, 나눗셈의 경우도 부호가 같으면 양의 부호가 되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음의 부호가 됩니다. 즉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한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이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한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입니다. 예를 한번 가보죠. 플러스 3 나누기 플러스 4. 부호가 서로 어때요? 서로 같지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이제 나눗셈을 하는데 역수를 만들어서 곱해준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분의 1. 이걸 계산하면 플러스 4분의 3이 되죠.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4. 부호가 서로 같죠? 곱셈의 경우와 마찬가지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 곱셈이나 나눗셈은 항상 양의 부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결과는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 나누기 플러스 4. 부호가 서로 다르죠. 이 경우는 그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눗셈을 해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역수로 만들어서 곱했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3 나누기 마이너스 4 역시 마찬가지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역수를 만들어서 곱한 다음에 부호를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어떠한 수도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0으로 나눗셈을 못합니다. 이건 앞에 유리수의 개념에서 분모에 0이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눗셈이 안 되는 경우는 0분의 0, 0분의 1, 0분의 2, 0분의 3, 땡땡땡 분모에 모두 0이 왔죠. 이 경우에는 계산이 안 돼요. 더 이상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분모에는 0이 오면 안 된다. 즉 0으로 나눌 수가 없다. 이거 잊지 마시고 유리수의 나눗셈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이때 부호를 조심해서 계산을 하십시오. 개념 5번째, 유리수의 혼합계산. 우리가 여지껏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4개의 연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섞여 있는 혼합되어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먼저 거듭제곱이 있으면 그것을 풉니다. 예를 들어 2의 세제곱, 이것은 2를 3번 곱했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8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거듭제곱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것 먼저 풉니다. 두 번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의 순서로 작은 괄호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곱셈이나 나눗셈은 덧셈, 뺄셈보다는 먼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빼기 2다. 뭐와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그렇죠.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3과 4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 빼기 2가 되죠.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 1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곱셈과 뺄셈의 경우 곱셈 먼저 계산합니다. 네 번째, 곱셈이나 나눗셈 또 덧셈이나 뺄셈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덧셈,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적절히 이용하면 돼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한번 선생님이 내죠. 괄호 속에 있는 마이너스 2 이것의 세제곱, 이것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마이너스 2 전체를 3번 곱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단 얘기죠. 음수가 3번 곱해졌으니까 이것은 결과가 음수로 나올 테고 절대값을 곱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그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내보죠. 마이너스에 2의 세제곱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마이너스는 내버려 두고 2가 3번 곱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괄호 해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괄호 속에 있는 마이너스 2와 괄호가 없는 마이너스의 2의 세제곱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혼합계산에 대한 그 순서를 배웠는데 예를 들어 봐보죠. 마이너스 3 더하기 중괄호에 3분의 2 곱하기 소괄호에 2 더하기 1이 있어요. 자, 먼저 거듭제곱이 있는지 봐야죠. 여기에서는 없네요. 그렇다면 소괄호 먼저 풀어야죠. 그렇다면 소괄호 속에 있는 2 더하기 1을 먼저 계산하면 3이 되죠. 그렇다면 이 식 전체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중괄호에 3분의 2 곱하기 3 이렇다는 얘기고 중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3분의 2와 3을 계산해서 약분하니까 2가 되죠. 그렇다면 전체식은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6 빼기 소괄호에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거듭제곱이 있는지 먼저 봐야죠. 2의 제곱 이것이 거듭제곱이죠. 2의 제곱은 4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전체의 식은 6 빼기 소괄호에 4 곱하기 4분의 3 빼기 2 이렇단 얘기죠. 소괄호 속에 곱셈과 뺄셈이 들어있는데 곱셈 먼저 계산을 해야죠. 약분을 하니까 이 전체의 식은 6 빼기 소괄호에 3 빼기 2가 되죠. 자, 이제 소괄호 속을 다시 계산해서 6 빼기 1이 되고 답은 5가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혼합계산에 있어서도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법칙이냐면 일반적으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지만 각각의 수의 어떤 수를 먼저 곱하여 더한 것과 같다. 즉, 유리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괄호에 B 더하기 C가 있으면 이것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와 같다. 예를 한번 가볼까요? 2 곱하기 괄호에 3 더하기 4가 있어요.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면 이 식은 2 곱하기 7 해서 답이 14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것을 분배 법칙을 써서 괄호에 2 곱하기 3 더하기 괄호에 2 곱하기 4 괄호를 계산하니까 6 더하기 8이 나오죠. 그래서 14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괄호를 먼저 푸는 게 더 빠른데 왜 분배 법칙을 꼭 써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번거롭지만 다음의 예를 한번 같이 가보죠. 분배 법칙을 그대로 써서 A 빼기 B 여기에 곱하기 C를 한 것은 괄호에 A 곱하기 C 빼기 괄호에 B 곱하기 C 한 것과 같다. 이 경우의 예를 한번 같이 가보죠. 6 곱하기 괄호에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있다 그럽시다. 이 경우에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려면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을 하는 것이 번거롭고 실수할 확률이 크죠. 이 경우에 한번 분배 법칙을 써봅시다. 그러면 괄호에 6 곱하기 2분의 1 빼기 괄호에 6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괄호 속을 각각 계산을 하면 약분을 해서 3 빼기 4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모두 다 적용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느 경우에서는 분배 법칙이 괄호 속의 통분이나 괄호 속의 다른 계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혼합계산을 할 때에 연산 법칙들을 적절히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